자, 그럼 야당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동의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이 한 대표의 결심이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했는데 한동훈 대표께서 직무 정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원외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하신 말씀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고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특정 조직의 구성원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본다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각계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제대로 행사하기를 기대합니다.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국회 정문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배현진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자, 여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김기영 부대변인 얘기는 다릅니다. 아마 김기영 부대변인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정보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련돼서 대통령실에 있는 분한테 좀 지금 방금 SNS상으로 물어봤는데 네. 관련 기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관련 기사는 이제 지금 오고 있다는 기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맞느냐 했더니 그런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저 많은 기자분들이 저도 뭐 20년 가까이 기자를 했지만 단순히 어떤 전원에 의한 것보다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사건 기자 같은 경우는 경찰을 통해 보면 대통령 이동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통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뭐 정보과 형사들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자, 현장 음성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네. 자,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라 혹은 대통령을 체포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허가되지 않은 차량의 국회 입장을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모양입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탈당해서 무당적입니다만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그리고 직접 국회로 난입해서 있던 계엄군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자, 성치용 정책위 부의장도 나와 있습니다. 네. 성 부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오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진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와서 지금 아까 예측을 한 대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와서 어떤 얘기를 하실 때까지는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임기를 단축하라가 아니라 임기를 끝내라는 겁니다. 임기를 끝낼 만한 사유가 충분하고 네. 비상계엄이 있었고 이런 것들 비상계엄에 대한 위험적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지금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뭐 실패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되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실상 정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 전혀 헌법재판소의 그 법 규칙에 정해져 있는 탄핵 소추안 판결과는 판결 기준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은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이 법과 헌법의 위반 정도가 주권자들의 선택한 이 당선인의 임기를 끝낼 정도의 중대함이 갖고 있는가 이것 하나만 보고 판결을 하는 것이지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 유력한 후보라든지 과거에 이 야당이 어떤 정부를 이끌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금 측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이런 정치적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오셔야 하더라도 국민들께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다 하시더라도 국민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3시 20분에 원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취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더 중요한 일정이 생겼을 수 있겠죠. 자, 김기영 부대변인, 대통령실 근무 경험으로 볼 때 저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이 온다고 확신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명시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간다고 했을 때 경호 문제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경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동선은 일부러 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선은 결국은 이제 경찰청장에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도로에 있어서 어떤 이동 중에 문제가 없게끔 통제를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있고 그다음에 제가 대통령실에 좀 크로스 체크를 했을 때 저한테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정도는 온다고 보면 되고요. 저 수많은 기자들이 단순히 어떤 전원에 의한 게 아니라 여타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대통령이 오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서요. 자, 그런데요. 자, 지금 네.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또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국회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조금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긴 한데요. 예. 저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떤 가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안 온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인의 어떤 입장 정리가 덜 된 거 아니냐 했을 때 네.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뭐지? 이거 뭐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빨리 예. 지금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는 그 SBS 기자도 네. 그 대통령이 지금 국회를 이동 중이다. 뭐 이런 지금 이 네. 전언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정진석 실장이 이제 뭐 이동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막 이동 중에 차를 돌렸을 수도 있고요. 네. 예, 그거는 아마도 지금 저 화면에서 보는 지금 저게 그 본관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네. 저기서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로텐더 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네. 그 양옆으로 이제 본회의장하고 예결 회의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꽉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에서 아까 보니까 이 구호도 외치고 하던데 네. 아까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저 로텐더 홀 계단에 지금 쭉하니 도열해서 네. 대통령 입장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을 거고 만약에 뭐 그 지금 가던 중이었든지 네. 아니면 가려 했든지 한 상황에서 급히 계획이 변경됐을 가능성
도 뭐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만약에 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는데 민주당 의원분들이 막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라는 곳이 민의의 정당이고 대통령이 여튼 입장 발표를 하고 유감 표명이 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기회조차 막는다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까 방송이 연결됐을 때 뭐 탄핵하라, 뭐 체포하라 그런 구호는 외칠 수 있겠죠. 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고 이 저간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어떤 뭐 비판과 욕설과 그런 구호는 참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그런 어떤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뭐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본인의 원래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답지 않다고 봅니다. 자,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국회를 온다면 혹은 오려다가 일정을 바꾼 거라면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예고한 것은 내일 저녁 7시죠. 그런데 5시로 지금 당겼다는 말도 있죠. 지금 뭐 사실 뭐 5시로 당긴다 아니면 오늘로 당긴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지도부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나중에 판단해도 된다. 아직은 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와중에 지금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고 지금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온다고 했다가 지금 가는 일정 없다고 또 나오고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당 지도부의 판단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또 당 지도부에서는 모든 걸 열어놓고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정하진 않았다. 지금 이 일련의 정치적 상황들을 보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민주당 잠정적으로 내일 저녁에 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탄핵을 내일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오늘 중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시간부로 저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국민항쟁을 선언합니다.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이 나라 주인을 참칭하고 국헌을 물랑케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란, 군사반란,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40여 년 전 이 나라를 휩쓴 충격과 공포가 재현되었습니다. 12.3 사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단지 중범죄 피의자,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탄핵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즉시 모입시다.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해야 합니다. 오늘 합시다. 네,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 지금 국회를 오느냐 오지 않느냐입니다. 현장 화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 오늘 국회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 현관에 모여있는 야당 의원과 취재진은 전혀 흩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성춘 부위원장 보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러다가 또 다시 마음을 바꿔서 올 수도 있겠죠? 글쎄요, 지금 일단 저 앞에 뭐 기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 있는 사항을 보고 받았을 것이고 아마 경호상의 문제로 아마 경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되돌아가는 것을 권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든 대통령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대통령이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아까 전에 김기현 부대변인님께서는 대통령답지 못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혹시 뭐 욕설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할까 봐 그런 것들을 피했다면 대통령스럽지 못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런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피했다면 대통령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2년 반 동안 본인이 불편한 자리,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 그런 자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피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21대 국회 개원식에도 안 오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거의 오는 걸로 알려져 있다가 안 온다? 그럼 결국 역시나
이것 봐라 난 불편한 자리 안 간다라는 그 고집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번 이 12.3 사태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저런 정말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저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자신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더라도 대통령이 와야죠. 하지만 저런 자리에 안 온다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에 있다기보다는 억지로 온다던가 아니면은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면서 뭔가 알려진 바로는 그걸 얘기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시간을 끌려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회 현관 입구의 화면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전파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상이 가끔 끊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현장을 직접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화면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기영 부대변인.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국회에 와서 수모를 겪더라도 입장을 밝히는 게 마땅하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대통령이 국회를 제가 알기로는 2번 찾은 것으로 저 기억됩니다. 처음에 이제 연설을 하러 왔을 때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밖에서 로텐들 홀에서 피켓 시위를 했죠. 네. 두 번째 찾아왔을 때는 일일이 대통령이 민주당 야당 쪽으로 가서 악수를 건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등을 보이고 어떤 분들은 내려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또 연설 이후에는 가면서 다 90도로 인사까지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올해 시정연설, 그다음에 시정연설과 예산안 연설과 그다음에 국회 개원 연설을 안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당 패널이지만 그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욕을 먹는 자리죠. 그리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앞에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욕을 할지언정 그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는 게 저는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와야 된다고 보고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온다는 측면이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과정상 이게 그걸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대통령이 올 마음이 있다가 국회 사정상 이게 뭐 안전의 문제 때문에 뭔가 생각을 바꾸셨는지는 네. 모르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저희가 화면을 국회의장실로 바꿨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시 20분 잠시 뒤에 예정돼 있던 긴급 성명 발표를 일단 취소했다가 다시 되살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화면을 반씩 나눠서 왼쪽은 지금 국회 현관을 좀 보여주시고 한쪽은 아직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장실을 좀 보여주시죠. 그렇게 보면서 대통령이 먼저 올지 아니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성명 발표가 먼저 시작이 될지 저희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추훈 정책위 부의장,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의 성명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인데 추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고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혹시나 뭐 탄핵 의결의 일정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거면 여야 그 지도부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원식 국회의장 본인께서 혼자서 이것을 예정했다가 취소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혹여 지금 워낙 지금 국회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외부인 출입도 좀 자제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오늘 아니면 새벽에 아니면 오늘 밤 늦게 제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런 우려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민들이 오늘 퇴근하시고 국회로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국회로 오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국회에 이런 뭐 경비나 뭐 치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혹시 말씀하시려는 게 아닌가. 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국회 출입이 정문에서 막혀 있을 때 또 저항을 하실 건데 그럴 때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본인께서 뭐 좀 시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멘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안은 어떻게든 지킬 테니 시민들 여러분 밖에서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글쎄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가능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국회의장이라는 위치상 국회라는 이 경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화석 요소리원 일단 지금 나오는 화면도 저 현장 화면, 현장 실시간 화면입니다. 예, 야당 의원들이 모여 있네요. 네. 민주당 의원도 보이고 이준석 혁신당 의원도 보이고요. 조국 혁신당 의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본회의장 맞은편이거든요. 네. 그 예결회의장 앞인데 저렇게 도열해 있다는 건 아직까지 대통령이 국회에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예,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와서 대국민 뭐 사과를 하고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자, 얘기를 잠깐만요. 저 어떤 얘기 하는지 현장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발언을 하는군요. 내란 수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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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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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계!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이 폐악질을 일삼는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네.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자, 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안 관련 입장 설명이 있으시고요. 이어서 긴급 성명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상황이 매우 혼란해서 제가 국민들께 드리는 긴급 담화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이것 역시 매우 혼란스러워서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하시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 논란과 관련해서 의장님의 성명 발표가 입장 여기 마지막에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 현안 관련돼서 의장님의 긴급 성명문 네.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긴급 담화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의 밤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우원식 의장님의 이번 국민 담화 관련된 질문은 오늘은 별도로 받지 않고요. 제가 공보수석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시 로텐도 홀입니다. 국회 현관 입구입니다. 자, 정화선 노수련,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대통령 보고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뭐 이 굉장히 이 뭐랄까요? 그 이 우발 사태가 일어난 경호 문제를 꼽았죠. 예, 맞죠. 그 우원식 의장 바로 첫 말이 경호 관련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온다.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 신체적으로 무슨 뭐 위해가 뭐 가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또 전국이 출렁거릴 수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을 우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굉장히 이 오늘 당장 뭐 조국 혁신단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 탄핵합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와서 사과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다음에 지금 탄핵이 당장 언제 한다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던지는 게 과연 야당에게 그게 귀에 들어갈까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 와서 사과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국회에 군대를 투입시키고 이 주요 정치인들 갖다가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한동훈 대표나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폐악질을 일삼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의 어떤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에 얼마나 과연 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안 제시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아마 앞에서 막고 있는 걸 거고요. 그렇게 감정이 이렇게 격화된 상태에서 자칫 어떤 경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 만반의 준비가 없이 대통령이 그냥 이 국회로 왔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발적인 사태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막고자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 초반부에 대통령한테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뒤에 한 얘기는 저거였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이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밝힌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사실상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싶어요. 더 이상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게 거의 소진에 가까운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이미 특전사령관이 야당 의원인 김병주 의원을 만나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런 명령을 체포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항명인 줄 알지만 거부했다. 그다음에 국방장관 직무대행이죠. 김선호 국방차관이 나와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다. 만약에 계엄이 다시 선포되고 군부대를 투입하라는 명령이 와도 내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또 그런 군부대 투입과 체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지금 계속 지금 쌓여지고 있고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많이.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국민 불안을 좀 잠재우고 네. 좀 더 차분하게 앞으로의 그 이 대응 방안을 찾아 나가자라는 부분에서 호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추원 부의장 보기는 어떻습니까? 자 대통령이란 직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국군 통수권입니다. 국군이 그러니까 특수전 사령관, 국방부 차관 뭐 이런 군의 수뇌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자칫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이 국가안보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 걱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분들 말고도 지금 그 홍장원 그 국정원 제1차장 역시 본인도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군 부대의 뭐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분들이 이런 거부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 그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영화 그 서울의 봄을 보면서 그 12.12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울의 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하나회를 제외한 군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세력만 있더라도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음을 내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것은 그 소수의 세력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가 이 12월 3일 밤에 봤던 그 특전부대 한 290여 명 국회로 진입했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만약 국회로 투입되는 거를 알고서 그 사람들은 지금 뭐 북한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줄 알고 왔다가 좀 당황한 상황에서 사실 이 특전부대로서의 뭐란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투입된다면 그러면은 상황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소수의 세력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원하는 바 국회를 장악하라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의 이런 군 통수권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충항로 라인이나 소수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정말 극단의 상황에 처했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이렇게 된 바에 그냥 갈 때까지 가자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면 보통 같으면은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 판단이었으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모습, 12월 3일 밤에 보여준 모습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상식적인 판단,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걸로 그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지금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수권이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2의 비상계엄 역시 준비할 수 있다면 네.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회 로텐더홀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혹시 일정이 있더라도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까지 했는데 전혀 인파가 흩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라도 대통령이 또 이 국회의장이 오지 말라고 해서 대통령이 꼭 오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가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 쪽에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네. 협조를 하고 뭔가 그 신변에 어떤 위협이 없게끔 협조를 좀 하고 경호 쪽에서도 이제 미리 가서 어떤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저 계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고 그거는 저도 반대를 명확히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민의의 정당인 그리고 군이 어떻게 보면 들이닥친 그러면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본인의 입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사죄와 유감의 표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면 정치라는 게 또 장소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장소의 어떤 정치학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이것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왔을 때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상황이 반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는 너무 좀 정파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만약에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대통령이 오고 와서 어떤 얘기를 들어본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납득이 안 된다면 여야 대표가 만나서 뭐 표결에 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면서 좀 톤 다운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여기 사실상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이게 국민들을 좀 믿어야 되거든요. 지금 국회의사당에 있는 분들을 믿어야 되고 군인들도 부당한 지시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 국회 내에 있는 분들도 건전한 상식과 어떤 평정심을 가진 분들이고 욕설과 비난을 할지언정 물리적인 어떤 충돌까지 할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런 어떤 제안이 있다면 그거를 좀 손을 잡아주고 와서 허심탄회하게 좀 국민께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왜 국회 오지 않았을까 욕을 먹더라도 왔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에 있는 저희 기자들이 지금 취재해가지고 들어오는 정보에 따르면요. 그 윤 대통령이 이동하다가 예. 이 국회 본관 정문 정문 쪽에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차를 돌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그 이전에 뭐 국회하고 사전 협의를 했다거나 그 국회 방문이 네. 했다거나 무슨 심지어 뭐 국민의힘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아마 이 결정을 하고선 국회로 이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차를 돌려서 다시 이 회차를 한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침묵으로 일관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볼 때 뭔가 대통령이 오늘 내 입장을 할 거고 그렇다면 장소는 어딘지 모르지만 네. 그런 어떤 생각을 공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소리 좀 살려주시겠어요? 잘 안 들리는군요. 박선원 의원 모습도 보입니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서 지금 전파 송신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대신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금 전에 3시쯤에 이 대표실을 나가는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었죠. 자, 그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이 당대표실을 나가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 한동훈 대표가 한 걸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바꾸지 못하겠지만 제 의견은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성치훈 부위원장. 네. 이 탄핵 반대 당론을 못 바꾸지만 한동훈 대표의 의견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이후에 저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본인은 갔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이후에도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난 의견이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동훈 대표를 설득할 만한 무엇인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아까 대통령이 혹시 국회로 온다면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었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했었고 한동훈 대표가 판단할 때는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이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직무정지를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으로는 지금 분노한 국민들 이 12.3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지금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떻게든 국회에 와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한동훈 대표는 거절했지만 합의하지 않았지만 뭐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럴 걸로 예측이 되는 그 내용들을 본인이 와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앞에 당론을 바꿀 수 없다. 근데 며칠 전에 있었던 최고위에서 당대표에게 언질도 없이 당대표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그런 당론을 정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표명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당론을
결정된 거는 친윤계 세력들은, 친윤계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것에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당론을 바꾸기 위해 논의해봅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말해본들 어차피 친윤계 의원들은 반대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한동훈 대표는 아마 당론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입장은 변함없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의총에 지금 의총 가는 길에 말을 한 거니까요. 의총 가서 그것과 관련된 발언들하고 설득을 할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내용을 얘기해 준 게 아닐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이 지금 국회 입구 로텐더홀을 계속 비추고 있는데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민주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아니 당신 이번에 꼼짝 않고 정치 개입 안 해서 내가 평가한다 했더니 절대 정치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제가 수감사 저 특전사가 있는 동안에 제 방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정보위 위원장의 방으로 가서 여야 간사와 함께 만났습니다. 제 대신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어떤 짓을 했는지 홍장원이라고 하는 매우 예, 그걸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로 이미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죠.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네. 말씀이죠. 지금 우원식 의장하고도 전혀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네. 대통령이 그러면 도대체 국회에 어디로 오는 거였을까? 그러니까 어디로 오느냐에 오면 따라서 본회의장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과의 대상도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저렇게 막고 있죠. 네. 국회의장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받은 바 없다 그러죠. 네. 그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은 어디를 가려 했을까? 그런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저기에서 그나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말고는 네. 사실 뭐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그 우원식 의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의장실로 그냥 불쑥 찾아가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 조금 전에 만난 한동훈 대표를 국회로 옮겨서 다시 만나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지금 비어 있는 뭐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어떤 뭐 대국민 사과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국회에 와서 갈 곳은 사실은 지금 의원총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의원총회장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거기에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은 결국은 탄핵을 반대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예상이 되네요. 네, 자 표결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을 현재 직무에서 배제할지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이 탄핵 표결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자, 화면 구성을 이렇게 좀 바꿔보죠. 일단 현장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비슷한 것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로텐더 홀의 화면은 약간 좀 작게 바꾸고요. 정상적인 화면을 이제 다시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